내 나이 67세라. 써주는 곳이 없네요. 실제입니다. 근데 67세가 이 정도면 70세가 되면 어떨까요? 70세가 되면 더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65세 이상 노인들, 어르신들이요. 야, 충격적인 대출을 받더라고요. 충격적인 대출. 써주는 곳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노후 긴급자금 대출액이 노후 긴급자금. 이게 무슨 돈일까요? 여러분, 국민연금을 담보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262조 9천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62억 9천만 원입니다. 262억 9천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죠. 지금 1월에서 6월까지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 올해만 500억이 넘는다는 뜻이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500억이 넘어갑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노후긴급 자금이요. 이게 2019년에 보면 599억 3천만 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2021년에도 533억 4천만 원까지 갔고요. 이게 2022년엔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지금 2023년에 다시 500억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작년보다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노후 긴급 자금을 대출을 받느냐? 여기에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 노후 긴급 자금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내 장례비가 없어서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내 장례비가 없어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다 이런 것을 보면서요. 진짜 소름이 잔뜩 끼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67세, 75세 이러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분들 말입니다. 이분들 기본적으로 산업화 세대예요. 산업화 세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만든 진짜 고생한 세대거든요. 근데 그 고생한 세대가 아내 장례비가 없어서 국민연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비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요. 정부가 지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노후 파산이 아주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황혼 파산. 노후 파산이나 황혼 파산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옵니다. 상위 5개 저축은행 연령별 신용대출 연체율입니다. 올 6월 기준이에요. 보시면요. 60대 이상 보세요. 5.9%의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SBI나 OK나 한국투자나 웰컴이나 페퍼 20대 이하도 많은 편이에요. 5.3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5.9%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요. 30대, 40대, 50대는 일해서 갚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가 생기니까 일해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과연 갚을 수가 있을까요?
아, 이게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힘들어진다는 이야기. 5.9% 연체율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감히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이제는요 노인의 기준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이 시니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60 이상 노인들에 대한 취업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2024년 내년입니다. 내년이 가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 그러면 단순하게 따져봐도요. 예, 지금 20% 가까이 되겠죠. 20%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1,058만 5,354명이 됐을 때 20.6%가 되니까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거든요. 점점 말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많아집니다. 2030년에는요. 이제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인구의 4분의 1. 1,306만 명입니다. 2050년 가잖아요. 전체 인구의 40%에 1,900만 명이에요. 1,900만 명. 엄청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물론 뭐 정치란 것이 표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들에게 어떤 대책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나올 텐데 돈 뿌려주는 거 말고요. 돈 뿌려주는 거 말고 돈 뿌려주는 거 이게 자존심 있는 어르신들 진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것보다가 말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 일을 해서 예, 당당하게 땀의 대가를 받는 것. 저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배우기도 어렵고요. 배우는 곳도 잘 없고요. 저는 당장 말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배울 수 있는 곳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한 1년 2년 배워서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쪽에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거 진짜 좋은 일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로 가면 노인 빈곤이 심각해지고요. 결국은 예, 이게 노인 파산 내지는 황혼 파산, 노후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쓸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저는 수정이 돼서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입니다. 골목 상권도 어렵다고 하지만 예, 이게 일반 상권도 가보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상권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그 어느 때보다 젊은이들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니어 세대 65세 이상 뭐 65세 이상뿐만 아니겠죠. 60세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책 50대 60대 70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당연히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